한국 대선 후보는 인기도 실적도 없어 처음부터 실격이라는 일본 미디어. 일본 미디어들은 10월 31일 실시된 자국 중의원 선거보다 우리나라 대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일본의 이익과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그 관심은 너무 지나칩니다. 10월 19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한국의 차기 대선 유력 후보는 모두 인기도 실적도 없어 처음부터 실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각 정당은 내년 3월 9일에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후보자 선출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당의 공인 후보로 선출하고 보수계 야당 제1당인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경선으로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해 11월 5일에 공인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지만 여야 당의 후보는 모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좌파계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의 1대1 대결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에 의한 지역투표와 일반 당원, 사전 등록한 일반 유권자에 의한 총 3회의 선거인단 투표를 실시하여 50.29%의 과반수를 획득한 이재명 지사를 공인 후보로 선출했다. 그러자 이낙연 진영이 이의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3일 출마를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27일 사퇴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득표를 무효로 했지만 이낙연 진영은 두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 얻은 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면 이 지사의 득표는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낙연 진영의 이의를 기각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이었던 2016년 일본을 적성국가라고 했고 2018년에는 제2차 대전 후 불행하게도 일본이 분할되지 않고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다고 말하는 등 과격한 발언이 많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빗대어 한국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부터 16년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됐을 때 화천대유가 부정하게 수익을 얻은 후 그 부정이득을 정치권과 법조계에 배분한 의혹으로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었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부상하지만 이낙연 진영은 당내 경선에서 이 지사와 대장동 의혹을 연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유력 후보 가운데 강요 경험자는 2017년 5월부터 20년 1월까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당대표뿐이다. 이재명 후보는 시장과 지사, 윤석열 후보는 검사 경험밖에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경부 장관 취임을 타진받고 거절한 홍준표 후보도 강요 경험은 한 번도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경험이나 실적이 아닌 인기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민주화로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7명의 대통령 중 강요 경험자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7개월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 단 1명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후반 사실상의 퍼스트 레이디였고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 근무했지만 강요 경험은 한 번도 없다. 사실상은 인기투표이지만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이 10월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에 그친 반면 보류 또는 다른 후보자를 원하는 답변이 31%로 가장 많았다. 갤럽은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를 공인 후보로 선출하기 전인 9월 중순 유력 후보의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조사했다. 이재명 지사는 호감 34%, 비호감 58%, 이낙연 전 대표는 호감 25%, 비호감 60%,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은 호감 30%, 비호감 60%, 홍준표 의원은 호감 28%, 비호감 64%로 모두 비호감이 호감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2017년 2월 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호감 47%에 비해 비호감 46%였고 유력한 대항마였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호감 54%, 비호감 37%였다. 15명의 후보가 난립한 지난 대선은 문재인이 41.08%를 획득했다. 선거까지 반년을 남긴 지금 호감도가 30%에 못 미치는 차기 대선의 유력 후보자는 모두 실적과 경험도 없고 인기도 없어 중앙일보는 처음부터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 나라의 반일은 중요합니다. 오랜 거짓말 교육으로 인터넷 시대에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도 검증하려는 국민은 극히 일부. 또한 진실을 말하더라도 말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철저하게 반격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반일교육 국가에서는 얼마나 반일인가를 겨루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기나 실적과는 관계없다. 돈과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한일 단교를 공약으로 내거는 사람이 있다면 투표는 할 수 없지만 열렬히 응원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이재명의 반일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 같다. 나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단교를 쉽게 할 수 있다. 경제 제재도 좀 더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지 않으면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선되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과 위안부 합의 위반을 청산하고 깨끗이 하고 싶다.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과 위안부 합의 위반은 배로 반환을 부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일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을 적국으로 인정하는 이재명 씨라면 한일 단교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전에 그토록 일본 측에서 기대했던 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이업을 이재명 씨가 완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인기도 실적도 따라올 겁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강경한 반일을 외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까? 경제, 문화, 교육과 항로의 모든 것을 차단하라고 외치면 당신도 차기 한국 대통령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사사키 기자인가? 당신 한국에서 취재 안 했잖아. 나는 일 때문에 서울에 오래 있지만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쓰고 있구나. 인터넷에서 소재를 모아 편집해도 이런 장문은 나올 리가 없어. 당신보다 당신의 장문을 믿고 게재 승인을 하는 데스크 책임자가 더 바보네. 그 관리자가 눈치채기 전까지는 당신의 자리는 유지되는 건가? 이상입니다.